아빠까빠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2월 16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2월 15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6,120명이 추가된 62만 9,429명, 사망자 수는 155명 추가된 19,111명, 회복자 수는 5,699명 추가된 51만 6,65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135루피아, 팔 때 14,16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6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성탄절부터 연초까지 코로나19 폭증이 우려됨에 따라 최장 연휴를 쪼갠 데 이어 각종 억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책위를 이끄는 루후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 장관은 전국에 대규모 사회적 제약을 발령하지는 않겠지만 고삐를 바짝 당겨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진자, 사망자 증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내 여객기와 장거리 기차 탑승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특히 발리에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유전자 증폭 검사, CPR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국내 여행자는 여객기, 기차 탑승 시 신속 항체 검사, 혈액 검사를 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는 낮지만 항체 검사보다는 높은 항원 검사, 코, 목, 면봉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루 장관은 또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자카르타 수도권은 백화점, 식당,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7시로 제한하고 서부 자바, 중부 자바, 동부 자바의 레드존은 오후 8시로 제한한다며 지자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쇼핑센터 측이 입점업체와 협의해 월세와 서비스 비용을 깎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루 장관은 아울러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재택근무 비중을 50%에서 75%로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인파가 몰리는 새해 축하 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발리주 정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새해 행사와 폭죽놀이와 함께 음주를 금지했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는 성탄절부터 새해 주말까지 최장 11일 동안 연휴를 즐길 예정이었으나 확진자 급증을 우려해 이달 28일, 29일, 30일 등 사흘 휴일을 취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독립기념일 연휴, 이슬람 설 연휴, 무함마드 탄신일 연휴 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돈 450여억 원을 2년 넘게 못 돌려준 현지 국영보험사가 15년 동안 무이자로 피해액을 나눠 갚겠다고 발표해 반발을 샀습니다. 15일 하나은행 지아스라야 사태 피해자들과 인도네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지아스라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조조정 선택지를 내놓고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피해자 등록과 옵션 선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저축성 보험 피해자들의 경우 3가지 구제책을 내놨습니다. 만약 피해액을 전액 받고 싶다면 10년간 매년 5%, 이후 5년간 10%씩 총 15년에 걸쳐 갚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액의 29%를 깎은 71%를 5년간 나눠받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피해액의 31%를 깎은 금액의 10%를 선지급받은 뒤 나머지를 5년간 나눠받는 방법입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원금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자만 포함한 금액이고 분할 납부받는 동안 이자는 따로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지아스라야의 자산을 정리한 결과 최선의 구제책이라고 제시했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교민 피해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15년 동안 묶인 돈 다 받을 때까지 살아있긴 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교민 피해자 가운데 정년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묶인 경우도 있고 자녀를 한국 대학에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둔 전세 자금을 묶인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남편과 사별해 한국으로 가고 싶지만 남편 연금액이 지아스라야 상품에 묶여 자카르타에 남아있는 중년 여성도 있습니다. 교민 피해자들은 원리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지자 지난 11일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상대로 원리금 반환 소송을 자카르타 남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한국인 피해자는 198명이고 2,790억 루피아, 약 216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며 하나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 이어 교민 피해자들은 이번 주 주중으로 인도네시아 경찰에 하나은행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일부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음에도 보험금을 대지급하는 것은 하나은행 경영진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교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위원회는 지난 9일 투개표가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소 58개소의 투표소는 투표를 다시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48개 투표소에 대해서는 재집계를 권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재투표 및 재집계를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투표는 투표 시 치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선거감독위원회의 조사에서 투표함이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봉되지 않는 등 투표 부정이 밝혀졌을 경우 가능합니다. 재투표가 권고된 투표소는 총 17개 주입니다. 지역별로는 중술라웨시주가 16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서수마트라주 12개소, 동자바주와 리아우주가 각 4개소, 북수마트라주와 반툰주가 각 3개소였습니다. 재집계가 권고된 투표소 48곳 중 42곳은 동자바주였습니다. 이어 분콜루주 5개소, 잠비주 1개소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1월 미국 전기자동차 선도업체 테슬라와 국내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관계자가 인도네시아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루 해양투자조정장관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전화회담을 갖고 전기자동차와 리튬 전지 생산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또한 앨런 머스크가 최근 추진 중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자랑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배터리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테슬라와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세계 리조트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주를 시찰, 코로나19 감염 보건 수칙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대표단과 함께 발리를 시찰한 유엔 세계관광기구 해리우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이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발리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기 위해 도입한 보건안전대책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발리는 관광사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빠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표단은 발리에서 아시아 최초의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해리우안 이사는 유엔 세계관광기구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리는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12월 16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